그럼 손해를 보는 건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팔로우 더 파티, 이것이 부정선거의 증거이고 이번 4.15 총선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번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또 증거가 뭐야? 이들이 주장하는 4.15 부정선거를 살펴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정선거 방법을 동원했다. 모든 것을 찾아내는데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데이터와 6장의 빈 투표용지, 그리고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도 밝힐 수 없는 팔로우 더 파티 이진법. 뭔가 이 암호는 엄청난 것이 있는 것처럼 포장이 엄청나게 근사해 보이죠. 세상의 모든 음모가 숨겨져 있는 듯. 자, 그럼 차근차근 일반적인 상식으로 살펴봅시다. 팔로우 더 파티 이진법이 나왔으니 이것이 부정선거의 빼박 증거다. 가서 보고 와라.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뭔가 극우 세력의 입장에서 엄청난 대박이 터졌구나 찾아봤습니다. 민경욱의 페이스북을 보라고 해서 봤습니다. 대충 페이스북 내용이 이 정도입니다. 이 이진법의 암호가 어느 선거구의 투표율인지 득표율인지 어떤 숫자와 연결되어 있는지 누가 이것을 찾아냈는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고 민경욱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자 배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달라고. 그래서 다른 곳을 또 엄청나게 찾았습니다. 결국 나온 것은 이겁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페 다 똑같습니다. 이것으로 알아낸 한 가지는 팔로우 더 파티는 중국 공산당 용어이다. 극우 세력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공산당 용어를 다 배웁니다. 결국 민경욱의 인터뷰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배열이 있는데 하나에 누가 봐도 특이한 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5를 중심으로 해서 배열을 다시 해봤어요. 그다음에 그걸 이진법으로 만들었어요. 이진법. 이진법으로 딱 만들면 숫자가 나오는데 6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앞에 0을 집어넣으면 문자가 됩니다. 알파벳이 돼요. Follow the Party라는 중국 공산당의 구호가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해요. 네. 공부를 제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고요. 네. 그런 점이 있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 뭔 개소리야! 자신도 잘 모른다. 공부해서 다시 답하겠다. 또 가세연이 이런 썸네일을 올려놨길래 이놈들은 뭔가 알고 있나 봤습니다. 중요한 건데 네네. 소위 말하는 팔로우 더 파티 검색어 1위 계속 만들어 주십시오. 네. 팔로우 더 파티. 네, 예, 정말 여러분들의 정말 노력으로 이뤄낸 겁니다. 제가 네. 13년부터 이게 네. 건당이라는 게 이제 네. 그 팔로우 더 파티라는 네. 의미인데 네. 당을 따르자. 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김경욱 의원이 오늘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보면 뭐 그 코드를 이렇게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전환해 보니까 네. 딱 팔로우 더 파티가 나온다. 네. 이놈들도 전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놈들도 팔로우 더 파티를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만들어 달라고 독려합니다. 또 아무것도 모르는 극우 세력들도 이 팔로우 더 파티를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 이 팔로우 더 파티는 1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실시간 1위, 내용도 없는 껍데기만 있는 중국 공산당 용어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싶어서 전국의 153개 선거구 2321개의 투표소에서 이 이진법의 결과값을 조합할 수 있는 숫자를 찾기란 쉽겠죠. 얘들이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라면 이런저런 숫자를 가져다가 이 이진법에 대입했겠죠. 역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팔로우 더 파티라는 문자를 이진법의 숫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온 숫자를 2321개의 투표소에서 나온 선거 관련 득표 비율, 득표수, 득표차에 이 수많은 숫자들에서 찾아서 억지로 저 문자와 똑같은 숫자가 나왔다고 대입을 하는 것이죠. 정말 지능이 있는 사람의 머릿속이라면 저 선거구는 16개만 있어야 하고 16개의 선거구에서 저 숫자가
차례대로 나왔고 문자로 만들어졌다면 와 소름 저건 음모야 라고 국민들이 믿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153개 선거구 2321개의 투표소 그리고 사전투표소 3508곳까지 합치면 무수한 숫자가 나오겠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가 되는 유치한 숫자 조합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죠. 팔로우 더 파티란 중국인 해커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처럼 자신의 디지털 DNA를 남겼다? 그런데 누군가가 너무나 간단하게 암호를 풀어버렸다. 소설을 쓰고 있죠. 저걸 믿고 흥분해서 사방팔방 미친년 널뛰듯 여기저기 퍼날르고 있는 인간들의 수준이란 진짜 소름돋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김경욱과 가세현이 주장하는 이번 불법 선거의 소스는 방송인 김어준의 더 플랜이라는 다큐 영화에서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민경욱이 얼마 전 주장하는 개표기가 통신을 한다. 만약 이것이 진실이 된다면 박근혜 정권이 탄생한 18대 대선부터 그 이후에 보수 세력이 치른 모든 선거에서 부정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을 민경욱과 가세현이 증명해주는 꼴이 되는 코미디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는 모두 까기 또는 자기 무덤 파기라고 하는 것이죠. 팔로우 더 파티 중국인 해커 개입설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 아닌가요? 얼마 전 구구 세력이 주장하던 어느 조선족의 고백과 청와대 청원 중국인 개입설 나는 개인이요 딱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얘들이 중국인을 이 소설 속에 끼워 넣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김정민이 수장인 그 멍청한 반중 전문가들 그 세력을 끼워 넣고 싶거나 아니면 반중 전문가 세력들이 이것을 지난번 만든 소설 어느 조선족의 고백처럼 이 음모론을 만들어 유포했던가. 지금 코로나19 전국에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틈을 타서 반중 정서를 이용한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매번 음모론만 쏟아내지 그 음모론의 결론을 보여준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불법 선거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선거구 중에서 반대 세력에서 가장 싫어하는 상대를 떨어뜨리겠죠. 불법 선거의 수장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매번 공격하던 가장 눈엣 가시 같은 곽상도와 이번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의 당사자인 김기현을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남겨두겠습니까? 지난번 어느 조선족의 고백의 글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공산 세력이 침투하기에는 너무 무정 라인이었다. 그 고백처럼 곽상도 김기현은 중국인 해커가 침투하기에는 너무 무정 라인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미통당도 조중동도 심지어 윤석열 지금도 조국과 윤미향은 일사천리로 수사하지만 12번이나 고발된 나경원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인 이 사건을 왜 방관만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주장이라면 미통당, 조중동, 검찰도 이번 선거에 다 한통속인가요? 다시 모든 것을 다 양보해서 1차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표할 때 모든 정당인과 각 정당의 참관인이 눈으로 개표 숫자를 확인합니다. 그 확인 과정에서 지난 선거들처럼 부정선거의 낌새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 참관인들로부터 개표 중단 소동이 벌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자, 그럼 이 엉터리 같은 상황에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볼까요? 이번 부정선거 소송에서 패하든지 이기든지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챙깁니다. 이번 부정선거 소송에서 패하든지 이기든지 가세현은 조회수와 구국코인을 챙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소송에서 패하든지 이기든지 민경욱은 구구 세력이라는 확고한 지지층을 챙깁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조원진의 역할을 민경욱이 바통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잃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손해를 보는 건 누굴까요? 소득이 없는 수많은 사회적 손실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 되었고 또한 훼손된 국격의 손실도 무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